딸한테 반찬 10개를 보냈습니다. 돌아온 건 한마디였어요. 아빠, 이제 그만 보내요. 냉장고 꽉 찼어요. 그날 전 깨달았습니다. 제 사랑이 민폐였다는 거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박태식입니다. 올해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어요. 신문 보고 텔레비전 켜고 그게 전부였죠. 오늘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김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아내 김치가 생각났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제 김치도 담가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 딸은 김장을 할까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연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아빠? 지연아, 올해 김장은 같이 안 할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지연이가 웃었어요. 아빠, 요즘 누가 김장을 해요? 김치 사서 먹죠.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장을 안 한다고요. 제가 어릴 땐 김장이 1년 중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온 동네가 모여서 했죠.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배추를 절이고 아내도 그랬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김장 준비를 했어요. 배추 고르러 시장 가고 젓갈 사오고 손이 시리다고 하면서도 웃으며 했죠.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통이 하나 있었죠. 꺼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김치였어요. 맛을 봤습니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손맛이 없었죠. 아내가 담근 김치 맛이 생각났습니다. 적당히 시큼하고 아삭하고 개운했어요. 그 맛을 다시는 못 먹는다는 게 슬펐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왔어요. 소파에 앉았죠. 텔레비전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으니까요. 그냥 가슴 한편이 허전했죠. 내가라도 해봐야겠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조금 놔뒀습니다. 뭔가 할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김장은 무리겠죠. 혼자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야 이 마음이 풀릴 것 같았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켰어요.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죠. 반찬 만들기. 여러 레시피가 나왔습니다. 크롤을 내리며 봤어요. 갑자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고기 장조림이었어요. 지연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였습니다. 아빠, 장조림 또 해주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아내가 만들었죠. 저는 먹기만 했습니다. 만드는 법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었으니까요. 저는 레시피를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어요. 소고기, 간장, 설탕, 마늘.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걸. 저는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입었어요. 장을 보러 가야 했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목표가 생긴 거였어요. 딸이 좋아하는 장조림을 만들자. 그걸 보내주자.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연이가 좋아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소고기 코너로 갔죠. 어떤 부위가 좋을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장조림이시면 양지가 좋습니다. 양지를 샀어요. 간장도 샀습니다. 설탕, 마늘, 대파까지.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재료를 올려놓았어요. 하나씩 보니 뿌듯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앞치마를 두르려다 멈췄습니다. 앞치마가 없었어요. 아내 것만 있었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아내 앞치마를 꺼냈어요. 입었습니다. 조금 작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어색했죠. 하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요리를 하네. 아내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레시피를 다시 봤어요. 하나하나 따라하기로 했죠. 냄비를 꺼냈습니다. 소고기를 넣었어요. 물을 부었죠.
불을 켰습니다.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오, 잘 되는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거품이 생겼습니다. 레시피대로 걷어냈죠. 조심스럽게요. 다음 단계는 간장이었습니다. 레시피를 봤어요. 간장 반 컵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계량컵을 꺼냈습니다. 간장을 부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반 컵인지 한 컵인지 헷갈렸어요. 좀 넉넉하게 하지 뭐. 저는 한 컵을 부었습니다. 냄비에 쏟아 넣었죠. 간장이 자르르 흘러 들어갔습니다. 색깔이 진해졌어요. 설탕도 넣었습니다. 마늘도 넣었어요. 대파도 넣었죠. 뚜껑을 덮었습니다. 중불로 줄였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어요.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어요. 가끔 부엌을 확인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고소한 냄새였죠. 다 된 것 같은데? 부엌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장조림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흘렀어요. 맛있어 보였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짰습니다. 많이 짰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상한데? 다시 먹어봤습니다. 역시 짰어요. 당황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레시피를 다시 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간장 반 컵이었습니다. 저는 한 컵을 넣었죠. 실수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조림은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버리긴 아까웠습니다. 정성껏 만들었는데요. 그래, 원래 장조림은 좀 짜야 맛있는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반찬통에 담았어요. 냉장고에 넣었죠. 지연이한테 보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짜도 괜찮을 거예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첫 요리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이웃 순자한테 맛 좀 보여줄까?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뭔가 해낸 기분이었어요. 비록 실수는 했지만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보다 기분이 좋았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장조림이 그대로 있었어요.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 윤기가 흘렀어요. 하룻밤 재워서 그런지 더 맛있어 보였죠. 저는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여전히 짰어요. 하지만 어제보단 나았습니다. 하룻밤 자니까 좀 많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생각이 났어요.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었죠. 아내가 살아계실 때부터 친하게 지낸 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 잠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요, 갈게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식 씨? 장조림 만들었는데 맛 좀 봐주시겠어요?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태식 씨가 요리를? 네, 어제 처음 만들어봤어요. 순자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반찬통을 열어 보여줬죠. 와, 그럴듯한데요? 순자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저는 기대하며 봤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씹다가 멈췄어요.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식 씨,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이건 반찬이 아니라 짠물인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요? 간장을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한 컵 넣었는데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 반 컵이면 충분해요. 저는 멋쩍었습니다. 실수한 게 확실했죠. 하지만 인정하기 쉬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존심이 상한 거였죠. 원래 짠맛이 깊은 법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저를 봤습니다. 네, 장조림은 원래 좀 짜야 밥도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태식 씨, 이 정도면 밥도둑이 아니라 물도둑이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웃어넘겼어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만들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자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요리는 처음엔 다 그래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순자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반찬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짠 걸까요? 다시 한 조각을 먹어봤습니다. 역시 짰어요. 순자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괜히 고집을 부린 제가 한심했어요. 저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냥 버리긴 아까웠죠.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장조림 생각만 났죠.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그냥 반찬 하나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한텐 그게 아니었습니다. 딸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지연이한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어요. 아내처럼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그리웠어요. 아내는 요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뭘 해도 맛있었죠. 저는 그냥 먹기만 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가 됐습니다. 그때 옆에서 배워둘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떠났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부엌에 서서 요리하던 모습, 웃으며 제게 맛을 보여주던 모습. 여보, 이거 어때? 맛있어. 진짜? 그럼 됐다. 아내는 항상 그랬습니다. 제 한마디에 기뻐했죠. 저는 그 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요리는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죠. 눈을 떴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보였어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장조림을 꺼냈습니다. 다시 만들어 볼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만두기로 했어요. 내일 다시 도전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저는 장조림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곤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산책이라도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어요. 외투를 입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래층에서 순자가 탔습니다. 태식 씨, 산책하세요? 네, 좀 걸으려고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러시죠.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원으로 걸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태식 씨, 아까 미안했어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사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리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처음엔 망쳤어요. 그래요? 네, 남편한테 혼났죠? 이게 뭐냐고. 순자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래도 계속하다 보면 늘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할 수 있어요. 순자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와 헤어졌죠.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쉬려고요. 그런데 잠이 들었나 봅니다. 깨어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였죠.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장조림이 보였습니다. 짜긴 하지만 먹을 순 있었죠. 밥을 지었습니다. 장조림을 꺼냈어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장조림을 한 조각 집어 먹었습니다. 역시 짰습니다. 하지만 먹을만 했어요. 밥과 함께 먹으니 괜찮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잘 만들어야겠다고. 지연이한테 보내줄 수 있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곤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은 실패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되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장조림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시도했지만 여전히 실패였죠. 너무 짜거나 너무 질기거나 완벽하게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아침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점심때 들르게요. 남편이랑 같이요. 그래, 와라. 저는 기뻤습니다. 딸이 온다니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만든 장조림이 있었어요. 가장 나은 것 같았던 거였죠. 이거 내놓아야지.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다시 데웠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와 사위가 서 있었죠. 아빠,
어서 와. 둘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혔어요. 밥 먹었니? 아니요, 배고파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국도 끓였죠. 장조림을 예쁘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올렸어요. 자, 먹어라. 지연이가 식탁을 봤습니다. 아, 아빠가 다 하신 거예요? 응, 장조림도 내가 만들었어. 지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대박인데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세 사람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보며 기다렸어요. 지연이가 장조림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씹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어때? 지연이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이건 간장절임이에요. 뭐? 너무 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 사위도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 전부를 말해줬어요.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너 어릴 때 이거 좋아했잖아. 지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건 엄마가 만든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좋아했던 건 제 장조림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장조림이었죠. 아빠, 괜찮아요. 처음인데. 이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지연이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 알았어. 식사는 어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지연이는 장조림을 거의 안 먹었어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잘 만들게. 아빠,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아니야. 연습하면 되지.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는 게 보였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지연이가 왔어요. 아빠,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아빠, 괜찮아. 가서 쉬어. 지연이가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엄마 같지 않구나. 아내는 완벽했습니다. 요리도 살림도 다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물이 손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조금 서러웠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지연이와 사위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벌써 가니? 네, 아빠 남편이 일 있대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지연이를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보였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조림 생각이 났죠. 정말 그렇게 짰을까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장조림을 꺼냈어요. 한 조각을 먹어봤습니다. 짰습니다. 확실히 짰어요. 지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간장조림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레시피를 다시 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찬찬히 읽었습니다. 간장 반 컵, 설탕 2스푼. 저는 그대로 했는데요. 아니다. 첫 번째는 한 컵을 넣었죠. 그게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도 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장조림은 먹지 않았어요. 먹기 싫었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가 만든 거. 지연이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내가 만든 장조림과 제 장조림은 달랐습니다. 단지 맛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차이였죠. 아내는 사랑을 담아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레시피를 따라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요리는 시간이에요. 급하게 하면 맛이 없어요.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급했던 걸까요? 빨리 잘하고 싶었던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 있는 장조림을 다 꺼냈습니다. 버리기로 했죠. 하나씩 버리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성껏 만든 건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못 만든 거니까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텅 빈 반찬통만 남았어요. 저는 그걸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죠.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이번엔 제대로 만들어야겠다고. 하지만 어떡해요. 레시피대로 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의 레시피 노트요. 아내는 손으로 레시피를 적곤 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있을 거예요.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노트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죠. 아내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반가웠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장조림 레시피를 찾았어요. 있었습니다. 소고기, 장조림.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소고기는 찬물에 삶아 핏물을 빼고요. 간장은 넉넉히 넣되 물을 많이 넣어 싱겁게 시작해요. 오래 끓이지 말고 식히는 시간이 맛이에요. 식히는 시간이 맛이라니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식히는 시간.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만들고 바로 먹으려 했죠. 아내는 달랐습니다. 시간을 두고 시켰어요. 그래서 맛이 깊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내가 그리웠어요. 여보, 보고 싶다. 이제 알았습니다. 뭘 잘못했는지요. 저는 조급했어요. 빨리 맛있게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요리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였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시 도전하기로 했죠. 이번엔 아내 방식대로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재료를 확인했어요. 소고기가 필요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야 했죠. 외투를 입고 나갔습니다. 마트로 향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아내의 레시피가 있으니까요. 아내의 마음이 담긴 레시피가요. 소고기를 샀어요. 신선한 걸로 골랐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섰어요.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나씩 따라하기로 했죠. 찬물에 소고기를 넣었습니다. 천천히 끓였어요. 핏물이 나왔습니다. 정성스럽게 걷어냈죠. 간장을 넣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요. 물을 많이 넣었습니다. 싱겁게 시작했어요. 설탕, 마늘, 대파를 넣었습니다. 약한 불로 끓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불을 껐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장조림이 완성돼 있었죠.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아내 말대로 시켜야 했으니까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먹기로 했어요. 참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맛보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키는 시간이 맛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평범하게 먹었습니다. 장조림 생각만 하면서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왔어요. 부엌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하룻밤 식힌 장조림이 있었죠.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짜지 않았어요. 딱 적당했죠. 고기도 부드러웠습니다. 간이 속까지 배어 있었어요. 성공이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기뻤어요. 드디어 제대로 만든 겁니다. 아내 방식대로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지연이한테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10개를 꺼냈어요. 장조림을 나눠 담았습니다. 정성스럽게요. 김치도 담았습니다. 나물도 담았어요. 멸치볶음도 담았죠. 10개의 반찬통이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뿌듯했어요. 포장했습니다. 택배 상자에 넣었죠. 지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반찬 보냈다. 아빠 또요? 응, 이번엔 진짜 맛있어. 지연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반찬 좀 그만 보내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냉장고 꽉 찼어요. 지난번 거도 아직 다 못 먹었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건 맛있는데. 아빠 고마운데요. 근데 너무 많아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반찬을 그만 보내라니요. 정성껏 만들었는데요. 저는 서운했습니다. 택배 상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연이가 먹어봐야 아니까요. 택배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분이 묘했죠. 열심히 만들었는데 고마워하지 않네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걸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고마움도 냉장고에 얼려놔. 씁쓸했습니다. 저녁 때 순자가 왔습니다. 태식 씨,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같이 먹을래요?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러시죠. 순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된장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맛있어 보였죠.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순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 별일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망설이다 털어놨습니다. 지연이 이야기를요. 순자가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 씨,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전처럼 부모가 챙겨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죠.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부담이라니요? 네, 받으면 뭔가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인데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식 씨, 딸한테 물어보세요. 뭘 원하는지요? 물어봐요. 네, 태식 씨가 원하는 걸 주지 말고 딸이 원하는 걸 주세요. 순자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반찬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뭘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반찬 받았어요. 맛있니? 예. 이번 건 맛있어요. 근데 아빠, 응? 진짜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왜 그러니? 냉장고가 정말 꽉 찼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린다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버려? 예.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저희도 바빠요. 반찬 먹을 시간도 없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버린다니요. 정성껏 만든 반찬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요. 지연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보냈죠. 제 방식을 강요한 겁니다. 순자 말이 맞았습니다. 지연이가 원하는 걸 줘야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돌봄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제가 하는 게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제 외로움을 채우는 것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연이가 힘들어한다는 거요. 저는 그걸 멈춰야 했습니다. 더 이상 반찬을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게 지연이를 위한 거니까요. 진짜 사랑이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반찬을 보내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켰죠. 하지만 허전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매일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지루했죠.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어요. 받았습니다. 손녀 수아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수아. 저는 반가웠습니다. 수아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할아버지! 뭐 해요? 할아버지는 그냥 쉬고 있어. 심심하지 않아요? 조금. 수아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반찬 좋아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엄마는 짜다고 하는데 저는 좋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수아가 좋아한다고? 네. 특히 장조림이요.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음식을 좋아해 주니 기뻤어요. 할아버지가 또 만들어줄까? 네, 좋아요.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야, 할아버지 힘들게 하지 마. 엄마, 난 좋은데. 수아야, 영상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수아가 제 반찬을 좋아한다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태식 씨, 산책하실래요? 그럼요. 함께 공원으로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걸으며 순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그냥 그래요. 할 일이 없네요. 반찬은 안 만드세요? 지연이가 그만 보내래요. 그래서 안 만드세요? 네, 뭐. 순자가 멈춰섰습니다. 저를 봤어요. 태식 씨, 그럼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다른 사람이요. 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많아요.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면 어때요? 저는 생각해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복지관에 가보세요. 자원봉사 신청하면 돼요. 순자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저는 복지관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자원봉사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어떤 봉사를 원하세요?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아, 좋으시네요. 내일 한번 오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기뻤습니다. 새로운 일이 생긴 거였어요. 다음 날, 복지관에 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났어요. 어르신들이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반찬 나눠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자원봉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여러 개요.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시간을 들여서요. 하룻밤 식혔습니다. 다음 날 반찬통에 나눠 담았습니다. 복지관으로 가져갔어요. 담당자가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천만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았어요. 그날 저녁, 순자가 왔습니다. 태식 씨, 어땠어요? 좋았어요. 보람 있더라고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쵸? 그게 진짜 나눔이에요. 맞아요. 순자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맛보다 마음이 짜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마음이 짜다니요? 네, 너무 집착하면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가볍게 주고, 가볍게 받아야죠. 순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았어요. 지연이한테 너무 집착했죠. 받아주길 바랐습니다. 고마워하길 원했어요. 그게 부담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별 말씀을요. 순자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마음이 짜면 안 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랑도 간이 중요하죠. 너무 짜도 너무 싱거워도 안 됩니다. 적당해야 해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려요. 네, 그럼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 음식을 누군가 기다려준다는 게,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요. 저는 계속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복지관에 가져다 뒀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수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뭐 해요? 할아버지는 반찬 만들어. 누구 주려고요?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주지. 와, 할아버지 멋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수아도 나중에 같이 할래?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받는 사람을 위한 사랑, 부담 주지 않는 사랑. 그게 진짜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깨서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려고요. 불을 켰습니다. 선반이 보였어요. 정리가 필요해 보였죠. 저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그릇들을 꺼냈어요. 닦았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잡동사니가 많았어요. 하나씩 꺼내며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공책이 눈에 띄었어요. 꺼내서 봤습니다. 안에 손글씨였죠.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걸 여기 두고 있었구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였습니다. 안에 글씨가 또렷했죠. 우리 가족을 위한 레시피.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하나하나 아내의 손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조림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 장조림은 급하게 만들면 안 돼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기는 찬물에서부터 천천히 끓여야 해요. 간장은 넉넉히 넣되 물도 많이 넣으세요. 오래 끓이지 말고 식히는 시간이 맛이에요. 시키는 시간이 맛.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그랬습니다. 장조림을 만들고 하룻밤 재웠죠. 여보, 왜 바로 안 먹어요?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식혀야 맛있어요. 급하게 먹으면 맛이 덜해요.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요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였어요. 급하게 하면 맛이 없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빨리 만들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였습니다. 노트를 계속 읽었습니다. 간이 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조급하면 겉만 짜고 속은 싱거워요. 조급하면 저는 멈췄습니다. 나는 조급했구나. 딸한테도 그랬습니다. 빨리 인정받고 싶었어요. 빨리 고마움을 듣고 싶었죠. 그래서 반찬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연이 부담스러워했는데도요. 저는 조급했던 겁니다. 아내는 달랐어요. 천천히 사랑했죠. 급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적당히 줬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여보,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사랑도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조급하지 않게.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아내가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여보에게 요리는 사랑입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요. 식히는 시간도 사랑이에요. 그 시간이 맛을 만듭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거였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하고 나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뭘 해야 하는지.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소고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산 거였죠. 꺼냈습니다. 오늘 장조림을 만들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 방식대로요. 찬물에 소고기를 넣었습니다. 약한 불로 켰어요. 천천히 끓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지켜봤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품이 났어요. 정성스럽게 걷어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간장을 넣었습니다. 물도 넉넉히 넣었죠. 설탕, 마늘, 대파를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어요.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불을 껐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장조림이 완성돼 있었죠. 맛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켜야 했으니까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먹기로 했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맛이 아니라 시간을 조급하게 만들었구나. 요리도, 사랑도.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천천히 할 거예요. 급하지 않게, 정성스럽게. 그게 아내가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옆에 뒀어요.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아내의 글씨를 보며 미소 지었죠. 고마워요. 여보, 이제 알았어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하루는 평화로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고 저녁 때 순자가 왔습니다. 태식 씨,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내일 제가 초대할게요. 내일요? 네, 장조림 만들었거든요. 같이 드셔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기대할게요.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장조림을 꺼냈어요. 하룻밤 식힌 거였습니다.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어요. 간이 속까지 배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웠죠. 성공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점심때 순자를 초대했습니다. 식탁을 차렸어요. 장조림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밥도 지었죠. 순자가 왔습니다. 와, 맛있겠어요. 드셔보세요. 순자가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태식 씨,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정말요? 네, 완벽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졌어요? 저는 레시피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안에 레시피예요. 순자가 노트를 봤습니다. 아, 사모님 손글씨네요. 네, 어제 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태식 씨, 사모님이 좋은 선생님이었네요. 맞아요. 이제 태식 씨도 누군가의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돌아가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천천히요. 급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게 아내가 가르쳐준 방식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장조림을 만들었어요. 복지관에 가져다 뒀죠.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려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퇴근하고 들를게요. 그래, 와라. 저는 기뻤습니다. 딸이 온다니요. 장조림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만든 거였어요. 완벽하게 만든 거였죠. 작은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어요. 딱 한 개만요. 저녁 때 지연이가 왔습니다. 아빠, 왔어요. 어서 와. 지연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밥 먹었니? 아니요. 배고파요. 앉아 있어. 금방 차릴게.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데웠어요. 국을 끓였죠. 장조림을 꺼냈습니다. 예쁘게 담았어요. 식탁에 올렸습니다. 자, 먹어. 지연이가 앉았습니다. 반찬들을 봤어요. 아빠, 또 만드셨어요? 응, 조금만. 지연이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장조림을 집었어요. 입에 넣더니 멈췄어요. 저를 봤죠. 아빠, 이거 저는 긴장했습니다. 왜? 맛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정말. 예. 이번엔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레시피대로 만들었어. 지연이가 놀랐습니다. 엄마 레시피요? 응, 엄마 노트 찾았거든. 어디 있는데요? 저는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지연이한테 보여줬어요. 지연이가 펼쳤습니다. 엄마 글씨를 보더니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는 지연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 아빠, 이거 소중하게 간직해야 해요. 그럴게. 지연이가 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장조림은 오래 끓이지 말고 식히는 시간이 맛이라고 써 있어.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응, 하룻밤 식혔어. 아빠, 대단하세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별거 아니야. 지연이가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장조림을 또 집었어요. 아빠, 이번엔 짜지 않아요. 그치, 이번엔 제대로 만들었어. 대신 좀 싱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딱 좋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내 엄마 방식이야. 오래 식힌 맛. 지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저를 봤어요. 아빠, 엄마 많이 그리우시죠? 응, 그립지. 저도 그래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생각을 했죠.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급하게 하지 말라고. 맞아. 저도 그랬어요. 아빠한테 너무 급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아빠 마음을 몰라줬어요. 반찬 보내주시는데 고맙다고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괜찮아. 지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는 지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긴 아빠가 고맙지. 왜요? 깨닫게 해줘서.
조급하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아빠도 배우셨네요. 응, 늦게나마.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연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빠,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지연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노트를 봤습니다. 안에 글씨가 따뜻했어요. 지연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왔습니다. 아빠, 이거 가져가도 돼요? 장조림 반찬통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가져가. 근데 이번엔 하나만요. 많이는 부담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하나만. 지연이가 반찬통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아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와라. 아빠도 건강 챙기세요. 응, 너도. 지연이를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안아줬어요. 사랑한다. 지연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지연이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죠. 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봤어요? 지연이가 좋아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잤습니다. 꿈을 꿨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죠. 잘했어요. 여보 이제 제대로 하시네요. 고마워요, 여보.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게요. 알았어요. 아내가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깨어났어요.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부엌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장조림을 만들 거였죠. 하지만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장조림을 만들었어요. 복지관에도 가져다 주고 지연이한테도 가끔 줬죠. 하지만 적당히요. 부담 주지 않게. 어느 날 서재를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비어있는 수첩이었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를 써볼까? 장조림을 만들며 배운 것들을 적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죠. 장조림 일기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1일차 짰다. 첫 번째 장조림이 생각났습니다.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던 거요. 순자가 짠물이라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2일차 시켰다. 아내의 레시피를 따라한 거였습니다. 하룻밤 식히니 맛이 완전히 달라졌죠. 3일차 마음이 익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마음이 익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장조림을 만들며 제 마음도 익었어요.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집착도 줄었죠. 이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천천히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엔 제가 반찬 싸드릴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연이가 반찬을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네, 아빠 장조림 먹고. 저도 배웠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기뻤습니다. 딸이 요리를 한다니요. 그래, 기대할게. 근데 아빠, 짜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짜기만 해라. 답장을 보냈어요. 문자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연이도 배우고 있구나. 천천히 사랑하는 법을요. 저녁 때 순자가 왔습니다. 태식 씨, 산책하실래요? 그럼요. 함께 공원으로 갔습니다. 날씨가 선선했어요. 걸으며 순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좋아요. 딸이 반찬해준대요. 어머, 정말요? 네, 지연이가 요리를 배운대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태식 씨, 덕분이네요. 제가 뭐려? 태식 씨가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천천히 배우는 법을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태식 씨 변하셨어요, 많이요. 감사합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와 헤어졌죠.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조림 일기를 다시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더 적었죠. 사람 마음도 간장처럼 오래 우러나야 제맛이지.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급하게 하면 겉만 짜고 속은 싱겁습니다. 천천히 우려내야 깊은 맛이 나죠.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천천히 물들어가는 거겠죠. 급할 것 없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그날 밤, 저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다음 주가 기대됐습니다. 지연이가 만든 반찬을 먹을 생각이에요. 짤까요? 싱거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어떻게 나와도 맛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딸의 사랑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이가 왔어요. 아빠, 왔어요. 어서 와.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아빠, 제가 만들었어요. 뭔데? 장조림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엄마 레시피 보고 만들었어요. 지연이가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장조림이 들어있었어요. 윤기가 흘렀습니다. 맛있어 보였죠. 아빠 주세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조각을 집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어요. 딱 적당했습니다. 맛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기뻐했어요. 정말요? 응, 내 엄마 맛이 나. 지연이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내가 고맙지.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연이가 만든 장조림으로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뭘? 요리는 사랑이라는 거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앞으로 자주 만들어 드릴게요. 부담 안 될 만큼만요. 고맙다.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저는 장조림 일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딸도 배웠다. 천천히 사랑하는 법을. 펜을 내려놓고 저는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봤어요? 우리 딸이 컸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준 장조림이 있었어요. 하나 꺼내 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겠다고. 지연이도, 저도. 우리는 배웠으니까요. 천천히 사랑하는 법을. 조급하지 않게 주고받는 법을.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려. 저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곤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마음도 간장처럼 오래 우러나야 제맛이지.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